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을 위한 첫 탐사 시추 작업이 오늘 개시됐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20일 새벽 포항 앞바다에서 약 40km 떨어진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 탐사 시추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 미 연준의 내년 경제 전망에서 유발된 악재에 이틀째 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10만 달러 선이 붕괴된 비트코인은 오늘 장에서 9만 8천 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등 급싱음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을 받으려면 이번 달 26일까지는 해당 회사의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달 31일은 증시의 휴장일이므로 30일에서 이 영업일 전인 26일이 마지막 날이 됩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 1,450원대에서 초반에서 등락을 보인 가운데 정부가 전방위적인 외환 수급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상향하고 은행권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규제 도입을 내년 6월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텐베거 진행의 종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이 1000%의 상승률, 텐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희는 간밤 뉴욕 증시, 이어서 이번 주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까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한 끝에 결국에는 혼조세로 마감한 간밤 뉴욕 증시. S&P 500과 나스닥은 소폭 내렸지만요. 이 다우지수는 11거래일 만에 드디어 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또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3.1%를 기록하면서 이 기존의 잠정치였던 2.8%보다도 상향 조정됐고요. 이 경제 성장세가 더 강해진 모습 관측이 됐습니다. 고용지표도 견조하게 나왔는데요. 이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더 무게가 실리게 된 그런 계기가 된 매크로 지표였고요. 또 트럼프가 예산안 만료를 단 하루 앞두고 이 여야 합의안에 반대하게 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위기가 부각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 시장의 발목이 좀 잡히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이 됐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정부가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이죠. 이 CCUS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수 분류 체계를 제정했다는 소식에 탄소 중립 테마 또다시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또 카이스트 연구진이 어제 세계 최초로 소형 초저온 냉각 장치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양자 암호통신, 이 간밤 뉴욕 증시와는 반대로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범야권 차기 대선 후보 중에서 이재명 대표가 1위,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가 김 전 총리와 더불어서 2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에 관련된 정치 테마주들 반응 보여주고 있고요. 또 현재 조선업 강하게 좀 정오들어서 올라와주고 있네요. 미국 의회가 조선업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서 또 차기 트럼프 정권에서 LNG선 시장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선 기자재, LNG선 관련주들까지 현재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네요. 지금 시작부터 바로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입니다. 1.32% 장 초반 대비해서 하락폭을 늘려가고 있네요. 2,400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여전히 이 외국인이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매도 공세 펼치고 있는 가운데 기관도 동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1.65%, 마찬가지로 이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장 초반 대비해서 낙폭을 확대해가고 있는 코스닥 673선까지 내려왔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함께 매물을 팔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연기금의 매수세는 양시장에서 동일하게 들어오긴 하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이 기관의 매도 공세가 강하네요. 오늘 장 초반 드디어 좀 조금씩 이 하락의 폭을 축소해 가는가 싶었지만 이 시간이 11시를 기점으로 수급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면서 지금 이 시각 우리 증시 약 1% 중반대까지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포트 더 단단하게 지켜봐야겠죠. 지금 바로 저희 샵 0082번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종목 상담 신청 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오늘도 이 여러분의 수, 목, 금요일까지 이 여러분의 금요일 행복한 주말을 책임져 주실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 바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제가 이 미국 GDP 이제 3.1%를 나온 걸 보고 역시 이래서 미장미장 하는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GDP가요 이제 내년 성장률이 거의 1%대 후반에 잡히지 않나요 지금? 예. 미국 증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가장 종합적인 어떤 평균치, GDP 성장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3% 정도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인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무조건 5%를 사수한다.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도 불안하다. 1% 후반 또는 1% 중반 이렇게 추락할 위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죠. 그만큼 미증시의 GDP 성장률, 경제 성장률이 뚜렷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리쇼링 관련된 그런 부분, 전기차, 그다음에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 내 모든 공장을 지어라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강합니다.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요인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유동성의 힘, 돈의 힘 이것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어떤 경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차트를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약간 삐끗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전체 어떤 흐름, 추세대로 보시면은 상단에 저항에 이제 2번 부딪히다가 약간 주저앉았습니다. 이걸 추세 이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최소한 만약에 이제 보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여기에 넥라인점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넥라인점이 만약에 여기에 해당이 되면은 일단은 추세가 이탈이 그 5 정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향후 추세는 어떻게 되냐면은 횡보 추세로 당분간 이렇게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한동안 계속해서 나와줄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언제까지 이런 흐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상승의 트렌드는 조금 이탈이 된 것은 좀 사실이기 때문에 다우존스는 장기 박스권으로 약간 대비를 좀 하시는 전략들이 필요하다. 어쨌든 추세 이탈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반면에 나스닥은 조금 이제 상황이 좀 다릅니다. 추세 이탈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 고점에서 보면은 추세 이탈은 되지는 않았고요. 좀 살짝 여유가 좀 있는 반면에 일단 장기 추세선으로 만약에 이제 그거 보면은 살짝 이탈이 될 유지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은 일단은 견조하게 어떤 흐름들이 전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 이탈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고 이평선을 보더라도 여기는 이제 41선 정도 되죠. 그러니까 41선 이 정도가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5 정도는 약간은 추세 이탈은 아니더라도 계속 추세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나스닥이 강하고 앞으로 어떤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좀 있죠. 추세 이탈에 또 우려가 좀 상당히 많은데 거의 한 쌍바닥 패턴의 또 움직임이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탄핵 조점에서 반등 다시 한번 온 상황이지만은 여기서 다시 한번 쌍바닥 패턴에서 약간 들어올리는 그런 장기 이제 바닥권의 또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하방 경직성을 일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이 넥라인점 역회된 숄더 형태
부분들의 하단선에 물론 살짝 좀 깨고 내려갈 뭐 여지는 없지 않아 있지만은 최소한 절반 정도 살짝 아래에서 바닥을 좀 다지는 국면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시장의 이제 수급으로 봤을 때 연말 배당 노리려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주식을 또 현재 그 매도를 좀 하려는 연말에 돈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제 파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수급이 오늘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취약한 부분인데 조정 상세하고 같이 겹쳐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뭐 시장 추이를 보시면은 여전히 외국인은 몇 달째 계속해서 매도를 좀 해주고 있고요. 오늘 그 코스피도 기관 외국인 양매도 부분들 좀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프로그램 매도도 지금 나와주고 있죠. 또 선물 매도까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선물에서 기관이 받치고 있지만은 외국인 기준으로 보면은 올 하방이다. 그래서 오늘은 하락에서 약간 벗어나기는 조금 힘든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차분하게 좀 하락을 좀 용인하는 어떤 자세가 좀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한 것은 아니고 핫 이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미국 예외주의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실감한 계기가 바로 오늘 GDP 확정치 이 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은 이렇게 트레이드 매매, 단기 매매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과연 특히 어떤 테마가 또 어떤 주가 떠올랐을지 바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 수목금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죠. 바로 실시간 상승 종목 탑5. 오늘은 또 과연 어떤 종목이 급등했을지 하나하나 보도록 할 텐데요. 5개의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한국첨단소재, 에코바이오, SOS랩, 대한해운, 자람테크놀로지 이렇게 5개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한국첨단소재가 연이틀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또 이제 간밤에 뉴욕 쪽에서 관련 쪽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약세가 좀 오늘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그런 게 관계가 없네요. 일단 한국첨단소재가 연속 3일 연속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서 일단 뭐 특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한국첨단소재 이제 부분들을 잠깐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첨단소재 이제 부분이 오늘 연달아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양자기술 관련된 그런 부분에 기술 이전을 받았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통신 암호 통신에 관련된 어떤 부품주 또는 관련된 부분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장주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근상한가까지 갔다가 약간 무너져 약간 내리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한 번에 이렇게 약간 조정이 극심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을 좀 해줄 수 있는 이제 이격 조정의 흐름이 조금 더 갖춰지면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3일째인데 2.5일이 하나 이제 변곡점이 될 수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출렁거리고 종가 어떻게 보면 하방 경직성을 약간 보여주는 흐름들이 나와준다면은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국 첨단 소재를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한국 첨단 소재는 뭐 알다시피 이제 테마주로 이제 보시면은 양자모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죠. 통신 장비 쪽 이런 부분하고도 연결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일단 바라보신 게 좀 중요할 거로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나머지 종목군들은 거의 파란색 부분들,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 첨단세 소재가 거의 이제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세가 되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 반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조정이 되더라도 한 번 더 올라갈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한번 뭐 틀어보면은 전체 시장의 흐름들 같은 경우에 그 에코바이오, 남선알루미늄, HJ, 중공업 이런 것들이 좀 눈여겨 보이는데 일차적으로는 에코바이오를 보겠지만은 HJ, 중공업, 조선업종의 흐름들도 최근 이슈가 계속해서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에코바이오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에코바이오 부분들이 지금 시총은 적습니다만은 최근에 이 탄소 포집 기술 관련된 CCUS 관련된 어떤 흐름들이 전개가 좀 되고 있는데 이런 그 어떤 그 프로세스의 어떤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메탄가스나 또는 다른 어떤 그 바이오가스의 어떤 그 메커니즘하고 거의 비슷하고 수소의 밸류체인하고 거의 비슷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2024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사업자로 이제 선정이 된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메탄가스를 좀 활용을 좀 해서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곳 방송국이 이 상암동에 있는데 뭐 밖에 나가면은 어마어마하게 좀 어지럽습니다. 뭐 이게 수소 그 이제 장치 현재 수소 그 부분 발전소를 없애야 된다, 이전해야 된다,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쪽하고도 사실 연관이 좀 깊고요. 자, 이쪽 에코바이오가 최근에 이렇게 부상이 좀 됐죠. 그래서 한번 급등했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올라와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좀 많이 흔들리는 부분인데 흔들림이 잠시 보이고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6%까지 올라갔는데 하루 이틀 뭐 조정을 보이더라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기 때문에 뭐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섹타주로 보면은 이제 온실가스 탄소 배출 관련된 그런 종목에 눈여겨 보일 필요가 있죠. 어제 같은 경우는 그린 케미칼 관련된 종목이 강세를 보여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관련된 부분들도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산지를 가지고 있다. 근데 산소를 많이 배출하잖아요.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가치 부각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쪽으로 많이 연결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 한솔 홈테코가 이쪽 관련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총이 좀 적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탄소 배출권 관련된 그런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뭐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한번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종목이 이제 한솔 홈테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군들도 한번 나머지 종목군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면은 어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은 약간 무거운 종목군 중에서는 TKG 휴캠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아직 시총이 무겁기 때문에 테마적으로는 아직 그 이제 반영이 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안정적인 종목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수급적으로는 돌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제 한번 시총이 무거운 쪽, 또 그다음에 시총이 가벼운 종목 두 개를 한번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제 오늘 이제 보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제 상승률 뭐 상위 종목군들 한번 보시면은 그 하나 이제 눈에 띄는 이제 부분들 잠깐 보시면은 이
SOS 랩 하기 전에 이제 인벤티지 랩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대본에는 없지만은 이제 인벤티지 랩 한번 잠깐 보시면은 이 비만 치료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그 현재 펩트론이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거하고 기술이 가장 유사한 부분들이 이제 인벤티지 랩 관련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장기 약물 주사 그 제형 개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최근 이제 요것이 이제 이슈가 좀 되는 측면에서 보면은 역헤드앤 숄더 형태하고 거의 비슷하게 한번 출렁거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 삿발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시간 장중으로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듭니다. 탈모 치료제 부분, 비만 치료제 부분들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온 부분들이 라파스가 있는데 라파스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마이크로 니들 관련된 경피 약물 전달체 기술 관련된 부분하고 연결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경피 약물이기 때문에 미세 마이크로 니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비만 치료제 부분들을 마이크로 니들을 이용해서 파스처럼 붙이면은 이걸 장기 지속형으로 약물이 지속적으로 방출이 되는 그런 특이한 기술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라파스도 한번 같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리지널 볼 수 있는 종목 SLS7 최근에 좀 자주 소개를 좀 해드리죠. 뭐 종목 상담에도 뭐 들어갈 정도로 또 시청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오늘도 사실은 올랐다가 많이 밀렸습니다. 좀 많이 밀리는 그런 부분인데 거래량이 많이 튀는 부분들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제 상승과 조정, 그다음에 재상승의 흐름들이 지금 진행이 되다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매물소와 선박김 이런 것들이 계속이 되면서 출렁거렸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갈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크게 슈팅했다가 막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막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심한 뭐 이런 종목은 사실은 아니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SOS랩 잘 보셔야 되는데 SOS랩은 뭐 어제 뭐 미국 시장에서 뉴스가 나왔죠. 테슬라가 텍사스서 현재 로보택시를 출시를 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지금 뭐 텍사스가 뜨거운 핫 이슈의 지역으로 떠오르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신흥 IT 기업들의 본사가 많이 집중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를 떠나서 실리콘밸리를 떠나서 텍사스로 많이 현재 여러 많은 기업들이 가는데 여기에 이제 포괄 시발점을 통해서 텍사스에서 로보택시를 구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섹타주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자율주행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오늘 그 SLS만 강하게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약한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이쪽에 관련된 부분들은 넥스칩이라는 종목 부분들은 칩 관련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장이 상승을 해주다가 오늘 뭐 7%까지 올라갔습니다. 장중에는 흐름이 좋았는데 거의 보합까지 무너져 내린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뭐 차트로 보면은 뭐 무너졌다고 볼 수는 없죠. 상승하다 온 가격까지 왔기 때문에 장대 양봉 중심에서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좋은 매수 타이밍이 좀 될 수 있는 N자형의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 칩 관련된 부분들이 반도체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돼서 SOS랩 그다음에 넥스칩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나머지 종목을 쭉 한번 보시면은 이제 대한해운
뭐 폴라리스 AI 뭐 이런 것도 올라왔는데 일단 뭐 대한해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현재 SM 관련된 회장의 뭐 트럼프 취임식 초청한다는 뭐 그런 말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뭐 해운 항만 노조 관련된 좀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커다란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관세를 했을 때 또는 미중 패권이 더 강화가 됐을 때 이런 그 통상 기조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글로벌 공방이 불확실성이 상당히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운주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모멘텀들이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오래간만에 해운주 쪽이 일시에 대거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죠. 테마 섹터를 이제 보더라도 오늘은 상승하다가 밀려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장 때문에 밀려진 건 많은데 아침까지만 해서도 상당히 강했던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대한해운 오늘 얼마까지 올라갔냐면은 뭐 14%까지 올라갔습니다. 초강세했다가 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많이 쏟아졌지만은 이 이후로도 이 윗꼬리를 달고 다시 한번 슈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대한해운을 뭐 특별히 한번 참고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나머지 이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쭉 한번 더 보면은 자람 테크놀로지 많이 뭐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많이 밀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는데 자람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는 뭐 최근에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그 지수가 안 좋아도 굉장히 강하게 약간 버텨주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상승과 조정, 상승과 행보의 끝자락에서 계속해서 양봉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격 조정만 보이고 다시 한번 강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안정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자람 테크놀로지의 이제 재료는 뉴로모픽 반도체 핵심 원천 기술 개발에 대한 2차 과제 핵심 연구 기관으로 사업체 이제 성정이 됐다 하는 것들이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통신 반도체를 만드는 팹리스 기업인데 뉴로모픽하고 연관이 실질적으로 있는 종목이 자람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야기했던 칩셋 미디어 중국이 좀 탐을 내고 있는 현재 AI 관련된 기술, 엔비디아의 AI 기술 대신에 GPU 어떤 처리 시스템 대신에 IP 기술을 좀 탐내고 있다. 이런 부분. 오늘 이야기했던 자람 테크놀로지가 뉴로모픽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부상이 되고 있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세가 좀 나아줄 확률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됐는데 이 테마 어떤 보시면은 뉴로모픽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좀 있죠. 전체 이제 시장이 오늘 안 좋다 보니까 많이 약간 밀려주고 있는 그런 또 상황이 되는데 뉴로모픽 관련된 부분에서 그 에이징랜드가 뭐 아시다시피 TSMC의 공식 협력업체 디자인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하고 비슷하게 AD 테크놀로지도 이런 디자인하우스 역할을 하는데 워낙 대장주로는 에이징랜드가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이는데 에이징랜드가 만약에 조종이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에이징랜드가 지금 연쇄 올라와주고 있는데 이격 조정이 조금 더 진행이 되고 있죠. 한 2, 3일 더 진행이 되고 있으면은 행보하다가 다시 한번 또 슈팅이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에이징랜드도 우리가 2, 3일 숨고르기 하면은 추세가 살아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이징랜드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상승 탑5 종목까지 저희 알차게 챙겨봤고요. 저희 상담 창구는 아직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종목면부터 보유 비중, 매수 단가까지 3가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과 방송이 끝나도 함께할 수 있는 자세한 방법에 이어서 오늘의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계좌를 저희가 단단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 29,300원에 또 15%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흐름을 보자면 0.85% 떨어지면서 29,250원. 아마 좀 이번 주에 매수를 하신 종목 같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전문가님 바로 이번 주였죠. 브로드컴이 유리기판을 한번 좀 들썩이게 만들고 나서 좀 쭉 갈 줄 알았는데 바로 추세가 꺾였어요. 예. 일단은 뭐 그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전공정 관련된 그런 장비 업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요새는 미세 우려가 증가되다 보니까 원자 단위까지 현재 어떻게 보면 증착을 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ALD라고 좀 합니다. 화학적 기삭 증착, CVD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원자층 증착 단계 기술 ALD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태양광 설비 이 태양광을 반도체 이제 이 장비 프로세스하고 태양광 셀 하는 프로세스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장비 업체들이 태양광 쪽으로 많이 좀 진출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부분들은 텐텀 셀이라고 해서 양면으로 흡수하는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텐텀 셀 장비도 개발을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뭐 기술적으로는 완성도가 높고 태양광 쪽으로도 있고요. 뭐 유리기판이나 여러 가지 쪽으로도 응용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약간은 시총이 1조 3천억 정도 되니까 무겁습니다. 29,300원 정도 되니까 뭐 지금 가격대에서 좀 매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약간 차트를 늘려서 잠깐만요. 예. 차트를 이제 늘려서 잠깐 보시면은 오랫동안 고점에서 횡보를 강하게 버텨주다가 지금은 레벨 다운이 좀 된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점에서 보여주다가 장이 안 좋아서 22,000원까지 밀리고요. 4만 원짜리 22,000원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4만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4만 1,000원이죠. 그러니까 4만 2,000원 잡고 여기서 반토막이면은 2만 1,000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2만 1,000원 위에서 2만 2,000원이기 때문에 거의 반토막이기 때문에 거의 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쌍바닥 찍고 2단으로 올라갔다가 이 냉단점에서 계속해서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의 흐름들은 상당히 이제 좋은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전체 또 시장 전체 흐름들이 이렇게 좀 계속해서 좀 살아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저평가적인 요인 때문에 한 번 더 올라와 줄 수가 있다. 그렇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약간 올라가기는 조금 힘이 듭니다. 물론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HBM 쪽으로는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완벽하게 다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니고 ALD 쪽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또 뭐 이 HBM이라고 할지라도 또 일부 종목만 또 가는 그런 것들이 한미 반도체나 그런 것들만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아무튼 지금 한 34,000원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일단은 그 매도 시점을 좀 삼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가격에서 뭐 가격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더 올라가는 가격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레이, 이 치과 3D 프린팅, 임플란트 관련주죠. 12,500원에 20%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레이 흐름 보자면 3%가량 내리면서 6,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 최고가가 25,000원인데요. 왜 이렇게 좀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좀 떨어졌을까 한번 살펴보니까 이 재무 쪽이 영업이익률도 지금 거의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굉장히 소폭이고요. ROE, 뭐 EPS, 뭐 퍼 다 마이너스 기록하면서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단기간에 좀 반등이 가능할까요? 재무제표 내용을 보니까 그 올해 대규모 영업 적자를 기록을 좀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내년에는 뭐 다시 한번 흑자 반전 뭐 이렇게 되는데
올해 이제 대규모 적자가 됐던 부분의 요인들은 뭐 정확하게 이제 판단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 어떤 내년 전망치 부분들이 현재 회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반전의 모멘텀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기술적 분석으로 좀 약간 대응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자, 기술적 분석으로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42,000원, 이것도 42,000원이네요. 아무튼 42,000원 뭐 잡고요. 여기서 지금 얼마까지 빠졌냐면 5,000원 정도까지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8배죠. 4분의 1 토막이 났던 4만 원 잡으면은 2만 원, 2만 원이 반 토막, 2만 원에서 만 원, 만 원이 절반, 8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4단으로 빠지는 완벽한 대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가격이 12,500원 정도가 좀 되는데 이 가격대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역헤드앤 숄더 형태로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넥라인점에 해당이 되고 이렇게 빠졌죠. 그래서 지금은 눌림목이 있지만 한 번 정도는 이 넥라인점까지는 한 번은 올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당장 이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기다렸다가 10,000원 거의 근접이 되는 그 시점이 나오면은 지금은 12,500원이라는 좀 가격대인데 좀 그 아래에서 일단은 10,000원대에서 일단 매도나 종목 교체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다음으로 종목 교체 추천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기술 투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800원에 30%. 지금 시각 우리 기술 투자 약 5% 이상 내리면서 7,3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을 안 볼 수가 없겠죠. 지금 시각 비트코인이 이 97,000달러 선, 97,200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전문가님 또 어제 이 BOJ가 결과가 난 직후에는 비트코인이 또 다시 한번 급반등을 줬었거든요. 네. 근데 또 하루를 못 버티고 이렇게 97,000까지 주저앉고 말았네요. 예. 일단은 뭐 트럼프 효과 때문에 약간 오버 슈팅이 좀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우리 기술 투자는 뭐 순수하게 이제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업비트 운용사 관련된 부분인데 이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갈수록 가상화폐 어떤 부분들의 어떤 매매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수혜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 파월 의장 부분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비축 자산으로 이제 적절하지 않고 비축 계획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뭐 그런 발언 때문에 그런 여파가 상당히 좀 강한 부분인데 트럼프 정책하고는 상당히 이제 반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논란이 많이 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불협화음이나 잡음들 이렇게 좀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혼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약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은 차트로 보시면은 지금 바닥권 부분들이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되기 전에 이 가격까지 사실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바닥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크게 급등했다가 지금 원 바닥까지 거의 왔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1,800원 정도, 1,800원이면 이 가격대인데 거의 한 고점 부근에서 좀 사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또 물타기 하려고 해도 30%가 좀 되기 때문에 좀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두고 가는 전략들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자, 이 부분들도 다시 한번 중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부분들이 미 행정부 출범이 되면은 본격화 또 될 확률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한번 또 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0,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비트코인을 따라서 약간 춤출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단기간에 10,000원까지는 가기는 힘들지만은 하락하는 것이 거의 한 달 반 이상 됐죠.
올라갈 때도 한 달 반 이상, 뭐 2달 가까이 좀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2달 코스로 일단 10,000원 정도 바라보시는 전략들 좀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바로 이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저희 볼 종목은 이엔셀 들어와 있네요. 23,000원에 20% 이 줄기세포 치료 관련 그런 종목이죠. 현재 이 이엔셀 주가를 좀 보자면 4% 오늘 좀 강하게 밀리네요. 15,000원 선에 현재 거래 중입니다. 손실이 좀 상당히 큰 편이신데요. 전문가님 그래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년 2월 이 첨생법 관련해서 이엔셀도 좀 수혜 기대감 받아가는 종목 아닌가요? 예, 관련된 종목이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네이처셀, 그다음에 파미셀 이런 종목이 먼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첨생법이 올해 2월에 통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정식 발효는 1년 후에 되기 때문에 이제 내년 2월에 된다. 근데 최근에 이슈가 좀 되고 좀 있는 부분들이 생물보험법이 극적으로 통과가 되려고 했으나 불발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이제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바이오위원회 발족이 되려다가 이번 탄핵 사태 때문에 상당히 이제 추진 탄력이 좀 불투명합니다. 국가바이오위원회 말고도 국가 AI위원회, 그다음에 또 하나 국가우주위원회, 3대 위원회가 있죠. 그다음에 양자전략위원회 이런 그 플러스 3+1의 국가위원회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 어떤 밀어붙이는 성장 동력은 좀 떨어진 부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기존의 이제 행정 어떤 정책 기반에서 좀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추진 동력이 떨어지더라도 또 법안 쪽의 어떤 장애물들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자체 기업의 모멘텀대로 약간 움직여 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물보안법 다소 두고두고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차치하더라도 이엔셀도 이쪽 관련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약품, 위탁 개발 생산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줄기세포 관련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중에서 순환매에 전혀 그 반영이 없던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매수가가 23,000원이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에서 물린 것 같습니다. 가격이 보통 이제 이것도 4만 원대네요. 일단은 뭐 4만 원대에서 가격 조정이 왔죠. 반토막이면은 2만 원, 다시 반토막이면은 10,000원 이렇게 돼야 하는데 4분의 1 토막이 낮죠. 4분의 1 토막 위에서 극적으로 12,000원이 있기 때문에 진바닥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지루한 하락이 됐고 역회된 숄더 형태 대략 이렇게 만들어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오른쪽 어깨가 지금 완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한번 이제 순환매 부분들이 한 번 정도로 나타날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대적인 뭐 측면에서 보면은 추세 이탈이 무너졌던 가격대 거의 한 2만 원 정도로 약간 보시면 좀 되기 때문에 지금 23,000원 정도에서 좀 사셨는데 어쩔 수 없이 현재 2만 원 정도의 매도를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런 전략들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엔셀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도 마찬가지로 저희 제약바이오 들어와 있는데요. 셀로메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4,500원에 15%. 인스코비의 자회사죠. 이 셀로메드.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자면 1.9%가량 내리면서 2,06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 최고가를 보니까요. 지금 매수하신 지 1년이 넘어가시는 종목 같아요, 전문가님. 예, 셀로메드 이제 부분들은 현재 기업의 이제 내용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셔도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현재 백신 관련된 기술도 있었고요. 다른 여러 가지 호재 그런 관련된 것 때문에 한번 크게 이슈가 좀 됐던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원래 연구하는 기업은 현재 그 인공뼈 관련된 치아 관련된 그런 쪽에 연구를 하다가 대체 보형물이나 창상 피복제 이쪽에도 연구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다양한 어떻게 보면은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약간 특이한 종목군 중에 하나다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최근에 이때 이슈가 크게 이제 발생이 됐다가 하염없이 빠져서 거의 온바닥까지 왔습니다. 원래 이제 바이오라는 게 이슈가 불다가 가만히 있으면 한 3개월 만에 또 온바닥까지 오는 그런 종목이 상당히 좀 비일비재 좀 하죠. 그 이슈가 있다 할지라도 강력한 모멘텀이 좀 부족했던 반짝 이슈가 좀 돼서 다시 온바닥까지 왔습니다. 매수가가 지금 4,500원인데 대략적으로 오래전이신 것 같아요. 이보다 더 전인 것 같은데 오래전 장기 투자하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때도 못 팔았던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아무튼 지금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좀 온바닥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바닥권에 좀 해당이 되고 반등이 어느 정도 이제 주어질 확률이 많은데 반등이 되더라도 넥라인점을 좀 잘 잡아야 하는데 이쪽이 이제 넥라인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바이오 바람이 불면은 한 번 또 움직여줄 수 있는데 약 3,300원 정도까지는 좀 열려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만약에 이제 하시게 되면은 목표가 부분들을 3,300원으로 잡고 좀 대응하시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다음으로는 신규 상장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온코닉 테라퓨틱스 바로 어제 따끈따끈하게 상장한 종목이죠. 22,900원. 상당히 좀 튄 상태에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20%의 비중 실어주셨고요. 공모가가 13,000원인데 어제 이제 80%까지 급등을 했다가 결국에 17,000원 선 정도에서 거래를 마친 온코닉 테라퓨틱스. 전문가님 좀 이런 상장주들 요새 또 변동성이 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대응 전략도 좀 까다로울 것 같아요. 이제 신규 상장이라서 이제 매매 데이터가 쌓이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 차트를 볼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시총으로 보면은 2천억 정도 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다고도 볼 수 있고 많다고도 볼 수 없는 그런 애매한 가격대다. 바이오는 특히 그렇습니다. 기술적 가치 평가라는 게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고무줄 약간의 그런 성격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신규 상장했을 때는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기 때문에 약간 밀려가는 흐름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시면은 이쪽 부분이 이제 매도 시점을 좀 잡는 게 좀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제 상승하다 약간 많이 밀려오게 대한 반작용에서 좀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반등 시 매도 시점을 좀 잡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 시에 매도 시점 잡아보시는 방법 말씀 주셨고요.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다룬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올게요.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이 환율이 장 초반 1,45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 연출되고 있고요. 또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3.1%로 2분기 연속 3%대를 유지하면서 잠정치를 상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또 에코바이오, 트럼프의 탄소 포집, 이 글로벌 투자 확대 기대감에 계속해서 이 관련주들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 투자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이 시간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